자, 오늘 저희가 또 경제 얘기로 문을 열 텐데요. 염승환 LS증권 이사 또 우리 박지혜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박종환 스팟에서 경제 얘기를 그렇게 또 자주 또 뭐 정기적으로 하는 편은 아닌데 오늘은 꼭 경제 얘기로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 의장의 발언으로 촉발이 되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양도세 부분,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이 부분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누구의 말이,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지혜 아나운서 오늘 이사님은 처음 뵙는 거죠? 네, 처음 뵙습니다. 네, 그래서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제가 많이 적어왔습니다. 아까 본 게 종목 찾고 계시네. 자, 사심은 일단 이제 방송 끝나고 한번 따로 물어보시기로 하고요. 구체적인 종목은 좀 상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사님, 저희가 지난번에 모셨을 때 이제 대한민국 시장이 바뀌고 있다,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뭐 지주사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네네. 근데 이번에 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되는 이 세제 개편을 놓고 지금 주식시장이 난리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게 정부 세제 개편안이 또 진성준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좀 설명 좀부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이제 수익이 나면 250만 원 이상인 이제 수익이 나게 됐을 때 연간 기준으로 한 22% 정도 양도세를 내는데 한국 주식은 이제 상장 기업 대상으로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대주주는 내야 돼요. 대주주는 내야 된다. 대주주는 내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재용 회장은 내야 되겠죠, 만약에 시세 차익이 났을 경우. 근데 이제 그 대주주 그러면 요건을 어디로 설정할 거냐 관건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원래 한 50억 정도 했었거든요. 네. 예전에.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이걸 낮췄어요. 25억 이렇게 단계적으로 낮춰서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10억까지 낮췄거든요. 그럼 이제 대주주가 많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이라는 건 한 종목에 10억입니다. 네. 내가 뭐 한 종목에 내가 뭐 삼성전자 10억 갖고 있으면 연말에 이제 그걸 결정을 하거든요, 보통. 연말에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이제 10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이제 그러니까 10억을 제가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수익이 났어요. 팔면 이제 22%를 내야 되는 거죠.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돼서.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연말마다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10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주식을 이제 연말에 팔아요. 과세 대상에서 피하려고. 대주주가 아닌 아니. 이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팝니다. 근데 이거는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세금 회피를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본인 입장에선 안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기가 손해든 이익이든 일단 팔아버려요. 그래서 보통 8억, 9억으로 맞춰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주주 요건이 안 되고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하면 1월에 다시 사요. 그래서 연말에 주식이 떨어졌다가 네, 보통 그래서 10월 이게 근데 주기가 점점 빨라집니다. 막 10월부터 빠져요. 이걸 미리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에 23년도에 이걸 다시 50억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이 좀 완화되긴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10억과 50억은 좀 다르잖아요. 금액 자체가.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뭐 세수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세수를 더 걷기 위해서겠죠. 50억에서 10억으로 이제 낮추겠다. 그러니까 옛날로 원상복귀하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왜 개인 투자분들이 반발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첫 번째가 연말만 되면 이게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물량이. 그거를 누가 피해를 보냐면 그 밑에 좀 소액주주분들이 나는 많이 갖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대주주들이 팔아버리니까 내 주식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수급 때문에 빠져요.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연말마다 그 고생을 좀 했는데 그걸 기껏 이제 50억으로 맞춰놨는데 다시 하니까 이거는 그럼 주식시장 지금 이재명 정부가 5천 보내겠다고 했는데 왜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2천을 보내는 이 정책으로 역행하느냐. 이 불만이 좀 커질 수밖에 없고 과연 그리고 10억으로 낮춘다고 세제 효과가 있을까? 얼마나? 왜냐하면 연말마다 이거 팔아버리거든요. 그럼 실제로 거래대금도 줄고요. 그다음에 양도세도 이제 안 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진성준 이제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세제 효과가 사실은 클 수가 없어요. 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대금 자체도 주니까 거래세도 줄어요.
실제로. 아. 시장이 위축되니까. 근데 그걸 못 보고 예. 이제 진성준 의원은 아니 뭐 별 상관없다.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실제 주식시장이 그런 요인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언급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또 한 애널리스트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자료가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난 몇 년간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5천을 보내기 위한 뭐 뭔가 희망이 좀 이제 보였잖아요. 네. 사실 그 전만 해도 지난 15년간 한국 증시는 미국에 비해서 주주 환원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그렇죠.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희망은 보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이렇게 꽃으로 때려도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래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그동안 아니었기 때문에 꽃으로 때리면 아주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금이 뭐 10억이냐 50억이냐 이걸 떠나서 이렇게 10억으로 낮춘다고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건 좀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있고 어쨌든 10억으로 낮추고 50억으로 낮추고 이 부분도 물론 되게 좀 이제 증시에 좀 민감한 이슈지만 네. 시장이 역행하는 이런 정책이 조그만 게 하나만 나와도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굉장히 있군요, 좀 지금은. 이제 그럼 결국 신뢰가 떨어져요. 이거 안 되겠구나. 네. 국장은 또 안 되나 보다. 이 논리가 되게 강해지는 거죠. 진성준 의원은 약간 그런 나비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잘 생각하지 못하신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뭐 예를 들어 단편적으로 보면 어차피 연말에 떠나도 연초에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주식을 많이 해보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뭐 또 이제 어쨌든 그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 얼마나 매력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주말에 글 남긴 거 보니까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 활성화한다면서 그러니까 10억에서 50억 대주주 기준 이렇게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 그러니까 이게 50억, 10억, 10억, 5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주가에 영향을 뭐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50억으로 올렸다고 해서 정말 주식 시장이 올라갔던 건 아니지만 그거를 또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할 것만은 아닌 근데 거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23년 이제 12월에 결정이 돼서 통과가 됐잖아요, 50억으로. 근데 그 해에 실제 제가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근데 11월, 12월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그 많이. 영향이라고 분석을 예, 할 그 수 영향도 있는. 일부 있을 거고 그때 이제 또 뭐 글로벌 시장도 좋았고 사실은 이 세금도 물론 이슈가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전만 해도 이상하게 10월, 11월이 되게 안 좋습니다. 특히 코스닥은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주주, 그러니까 10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네. 던져요. 근데 그분들이 조금만 팔아도 삼성전자는 별 영향이 없어요. 너무 크니까. 네. 근데 일반적으로 좀 시가총이 작은 기업들은요. 네. 11월, 12월 되면 사람들이 알아요. 이것도 물량 나오겠네. 그래서 안 삽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없는데 팔 사람만 있어요. 매수 심리가 너무 그냥 이제 위축되네. 그리고 보통 12월 말 정도 되면 이제 그게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12월하고 말하고 1월은 또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매년 이게 네. 반복된다는 건 그런 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50억으로 올린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장이 또 좋았고 그리고 24년도엔 뭐 진성준 이제 의장이 뭐 시장에 이게 그거 올렸지만 시장이 약했다고 했지만 24년도는 아시겠지만 그 하반기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되게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그건 뭐 삼성전자 자체적인 문제죠. 예. 하이닉스는 좋았지만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긴 어렵고 두 번째가 계엄 터져 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계엄 쇼크 때문에 폭락한 거지 이게 세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그 미국 증시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들이 없었는데 유독 한국 증시가 이제 완전히 폭락했던 게 네. 국내 정치 문제가 하나 생겨버렸잖아요. 근데 그건데 이거랑 세금 문제랑 사실 또 별개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주식시장은 어쨌든 이 진성준 의원 말처럼 이게 오히려 50억으로 올렸는데 주가 빠진 거 아니냐 이 논리랑은 사실 맞지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살짝 코스피랑 코스닥이 다시 조금 오르고 있긴 하네요. 네. 그렇죠? 뭐 오늘은 반등. 좀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지난 금요일 네, 뭐 많이 이제 검은 떨어져서. 금요일이라는 얘기가 네. 나올 정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제 주말에 또 민주당 의원들 몇 분께서 네. 재검토 해보겠다. 맞아요. 또 되게 좀 긍정적인 멘트를 좀 하시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 또 뭔가 희망이 보이네. 약간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외국인은 거의 많이 팔고 그거를 네. 저희 국내에서 많이 받아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외국계 제가 주말에도 이렇게 뉴스들 찾아보니까 외국계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제 세금 문제에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 대한 의견을 좀 이렇게 좀 하향하는 그 이유로 이거 세제 개편 이거 좀 증시 부정적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건 있습니다. 실제.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도 사실은 이게 밸류업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상법 개정 하겠다고 네. 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안 했잖아요 결국. 그죠. 그때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게 1월 초에 예. 주식시장이 24년 제가 1월로 기억하거든요. 정말 안 좋았어요. 그냥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밸류업 하겠다. 상법 개정. 이거 들고 나와서 시장이 한 2달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님 말씀대로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또 이게 안 한 건 아닌데 시장 눈높이에 안 맞아 버렸어요. 아하. 결국 약속을 못 지켰죠 당시에.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되게 지금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5천을 얘기했고 상법 개정 정말 빨리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확신하고 있었어요. 네. 아 진짜 이번에 진짜인가 보다. 이번에 진짜다. 근데 세제 개편 보니까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배신감이 더 큰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세제 개편도 엄청나게 해줄 것처럼 하더니 네. 찔끔. 네, 찔끔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래서 역시 국장은 안 되나?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시장이 또 충격 받은 거 중에 그날 이제 뭐 그런 시각도 있었어요. 아니 이거는 그 세제 개편 때 빠진 게 아니라 좀 관세 협상도 다 끝나고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 근데 그날 아시아에서 한국만 폭락을 한 거예요. 금요일 날. 그럼 다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세 개편. 근데 이거는 그래서 기재부에서 목요일 날 그 오후 5시에 발표했잖아요. 맞아요. 오후에 발표했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금요일에 반영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관계상 세제 개편이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다. 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관세 협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뭐 불리한 조건도 사실 아니었던 네, 걸로 불확실성 많은 해소된 게 분들이- 좀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진 게 결국 이 세제 개편안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한 자본 또 네. 투자자들이 좀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오늘 또 뭐 의총도 있고 하겠지만은 어떤 스탠스를 내느냐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기 네. 때문에 세제안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응에 따라서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군요. 네. 이런 것 일단 이제 8월에 국무회의 거쳐서 이게 최종안이 네. 결정이 되고 11월에 음. 이제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한 다음에 12월에 원래 이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본회의. 세제 개편안. 그래서 좀 시간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들 보고 일부 또 이현희 위원 같은 경우 이제 청주에 이현희 네. 위원도 되게 이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아하. 대주주 10억 그거 이렇게 낮춘다고 진성준 의장이 시장 안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 그런 식의 접근은 그래서 무책임하고 코스피 5천과 세제 개편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게 네. 단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가치가 2배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자산이 당연히 증대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 정부 정책 성과가 사실 5천이거든요. 지금 화두를 던져 그렇죠. 놨는데 코스피 5천 시대. 이것 때문에 안 가면 결국엔 이재명 정부도 성공했다고 좀 볼 수 없는 상태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네. 그리고 또 이현희 의원이 했던 얘기는 10억으로 한다고 세수가 진짜 얼마 늘겠냐. 구체적인 그게 데이터로 우리가 검증하기 되게 어렵다. 네. 이런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여기에 되게 동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0억이 대주주가 맞는지 이것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종목에 네, 10억이 예. 왜냐하면 옛날에는 10억이 대주주일 수도 있지만 네. 지금 10억은요 10억 가지고 있다 부자라고 할 수도 없고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이 14억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10억 갖고 내가 그냥 단지 10억을 갖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가 돼서 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럼 누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럼 하겠어요? 우리나라 국장 또 투자 안 하고 싶죠. 예, 뭐 10억 이상 해봐야 또 세금 내야 되겠네. 그러면 차라리 세금 낼 거면 미국 가자. 실제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아 그럼 차라리 엔비디아 투자하지 왜 삼성전자 투자하냐. 약간 이런 시각도 되게 많으셔서 10억에 대한 기준도 한번 이게 대주주가 지금 시대에 맞는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혹시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아니 지금 대주주라는 건 그거잖아요.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 보통 대주주라 그러죠. 네.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작았으니까 뭐 10억도 맞을 수도 있어요. 옛날 같으면.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시가총액도 당연히 커졌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100억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이재용,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주주는 그거죠.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그렇죠. 이런 사람들 대주주라 그러지. 내가 삼성전자 10억 갖고 있는데 네. 이재용 회장과 똑같이 생각을 해야 아무 돼요. 영향력이 없는데. 내가 대주주인가? 아, 그러니까 50억도 저는 솔직히 낮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를 50억까지 올린 건 좋죠. 좋은데 최소한 50억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저희 이제 댓글창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식은 기대감이다. 세제 개편 뭐 이소영 의원 안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예. 완전 후퇴하게 되니까 부동산 또 미국장에서 어떻게 국장으로 오게 만드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게 안 예.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 부동산에 쏠리는 그 자금, 그 돈들을 주식시장으로 예. 오게 옮기게 맞아요. 하겠다 이거잖아요. 주식시장을 맞아요. 그만큼 매력적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잖아요. 투자하고 싶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장기 투자 문화도 좀 이게 활성화시키려면 장기 보유했을 때 뭐 세제 혜택 같은 것도 네. 있으면 좋은데 사실 부동산은 이게 세금이 당연히 양도세가 비싼 편이지만 12억 이하는 이제 세금을 안 내잖아요. 내가 이제 1가구 1주택이면 근데 그 이상일 경우에도 사실 내가 양도차익과세를 10년 이상 보유하면 80%를 특별공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했을 때 부동산 혜택이 되게 파격적인데 네. 이번에 진성준 의장의 만약에 말처럼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 이건 단타를 조장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네요. 왜냐하면 연말에 팔아야 되거든요. 네. 세금 안 회피하기 위해서. 그럼 장기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 자체가 오히려 단기 투자를 오히려 조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통령 얘기처럼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바꾼다면 이 우리가 상법 개정은 되게 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세법 개정도 이게 둘 다 좀 잘 맞으면서 바퀴가 두 개가 잘 굴러가야지 이쪽은 되게 잘 굴러가는데 얘는 자꾸 후진하려고 그래요. 상법 개정은 지금 예. 법안도 이제 올라와 있고 한데. 그리고 이번에 2차 상법 개정안은 그러니까요. 더 파격적이거든요. 이제 저번에 설명드린 집중 투표제. 그게 들어갔죠 이번에. 네,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되면 정말 이제 대주주보다 소액주주 권한이 월등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이게 좋아요. 스탠스가 좋은데 자꾸 세법이 이제 이 가는 이 한 축을 네. 자꾸 이제 뒤로 후퇴시키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아쉬운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의견을 좀 잘 받아 안아서 여당 내에서 잘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관세 얘기도 좀 해보자면 뭐 트럼프가 SNS에 한국 상호관세 25에서 15% 뭐 2주 내에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세 협상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시장에서 일부 우려했던 게 일본보다 높으면 어떡하지? 어. 왜냐면요 이게 날짜가 하루 앞두고 이제 타결이 된 거예요. 맞아요. 끝까지 왜냐면 갔죠. 8월 1일까지니까. 예. 그래서 뭔가 안 됐나 보다. 왜냐면 시장이 좀 불안한 감도 있었어요. 왜냐면 아니 최소한 일본하고 EU 정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그 밑에 있으면 훨씬 좋죠 당연히. 우리는 사실 무관세 국가니까. 근데 그건 아니더라도 이들 나라보다는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15%였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게 한 가지가 쌀과 쇠고기는 개방이 안 됐네. 네. 물론 트럼프는 그걸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 이제 정부에서 나온 거 보니까 가장 민감했거든요. 이거 개방 안 하면 우리 관세 높아지는 거 아닌가? 좀 불안한데 근데 그거는 또 개방 안 하는 걸로 좀 결론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얻을 건 또 얻은 거 아닌가 이런 평가는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왜 아쉽냐면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자동차 관세가 15로 똑같아요. 네. 유럽하고. 근데 우리는 원래 0%였어요. 관세가. 네. 미국에 수출할 때 FTA 때문에. 그렇죠. 그때 FTA 해가지고 우리가 0%잖아요. 근데 일본은 하고 유럽은 2.5예요 원래. 2.5가 부과된 상태였고. 근데 이제 우리가 15로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는 2.5를 사실 좀 약간 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12.5를 예. 얘기를 했던 거네요. 근데 그거는 정부도 사실 저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요구를 했는데 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하고는 협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트럼프한테 올렸는데 트럼프가 막아버렸어요. 뭔 소리냐? 다 15로 맞춰라.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똑같이 15로 맞춰. 이렇게 그냥 지시를 내리니 뭐 방법이 없던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안 된다고 또 만약에 협상을 틀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또 틀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는 트럼프의 의견대로 그냥 15로 그냥 맞춰버린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 지금 휴가 중이지만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열심히 네. 그 보고도 받고 그 전략을 짜나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번에 마스가 이 모자 아 맞습니다. 마스가 이게 빨간 모자 마가 말고 마스가 이 마스가. 모자가 또 등장하면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아마 그 모자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게 이 모자 그다음에 준비해간 여러 가지 뭐 자료 판넬 네.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 되게 그게 잘한 중요한 것 거죠.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런 액션을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신한테 이게 딱 보이잖아요. 나한테 잘 보고 싶은 게 본인만이 보이죠. 이제 마가라는 모자를 본인이 쓰고 다니는데 거기에 우리 이제 10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조선 우리가 미국의 조선을 재건시켜 드릴게요. 살려줄게. 네, 그래서 저 이제 모자도 나와 있지만 저거는 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저런 퍼포먼스 되게 중요하거든요. 트럼프는 협상의 뭐 달인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뭐 서로 주고받기를 되게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미국이 못 하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중에 하나가 배 만드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배를 못 만들어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초강대국이 조선업이 이렇게 못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옛날에 대영 제국도 그렇잖아요. 배로 세계를 제패한 국가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그리고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항공모함으로 전 세계 제패했던 나라거든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조선업을 등한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업이 몰락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왜 이게 급하냐면 LNG 수출을 해야 돼요. 이제 해외에. 우리도 지금 $1,000억 사기로 있죠. 네. 미국에서. 맞아요. 근데 그거 수입하려면 배가 필요합니다. 근데 LNG 운반선 하나도 못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군함이 다 노후화돼서 앞으로 미국에서 군함 한 300척 이상 만들어야 된대요. 2050년까지. 300초. 근데 배는 점점 노후화되니까 예. 옛날 배는 없애야 돼요. 근데 중국 배들은 이제 바로 옆에 중국이 있잖아요. 대만 해협 쪽에. 중국 배는 이제 젊은 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럼 미국 배랑 싸우면 이제 물량에서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자기 자존심이 용납을 못 하는 거죠. 이 군함 문제에서. 군함 문제. 중국에 지는 건 상상을 못 할 문제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은 좀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우리가 한국이 조선 최강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저 모자를 가져가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저 네, 모자 보면요. 쉽 빌딩이 또 글자 커요. 폰트가. 맞습니다. 이게 저게 맞습니다. 중요한 거네요. 저게 핵심입니다. 네. 네. 근데 진짜 눈에 띄게. 우리나라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진짜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 국민의힘에서 나중에 뭐 12.5%로 이제 협상 후에 말을 바꾸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15% 무조건 따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론이 그런가요? 좀 그렇게 형성이 되니까 네. 또 그거를 가지고 가서 미국 측에다가 이거 지금 안 되면 진짜 우리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또 동정에 호소를 하는 그런 전략도 같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지희 씨 쓰면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모자 네, 하나 주시면 저도 매일 쓰고 다닐 한미 겁니까? 관계를 위해 열심히 매일 쓰고 다니셔야 돼요. 매일요? 약간 그러면은 TPO 좀 맞죠? 뭐 SNS에 올라오는지. 여기 올 땐 항상 쓰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 저게 마스가. 왜 트럼프한테 너무 중요한 게 네. 아까 이제 안보 문제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이제 가져가려는 게 뭐냐면요.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미국에 공장 짓고 싶어요. 그렇죠.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근데 거기다 아이폰 공장을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왜냐면 아이폰 공장은 미국에 만드는 순간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비용이 10배 증가. 그러니까 아이폰이 생필품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예, 근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당장 만든다고 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차라리 아이폰은 그 중국이나 인도에서 만드는 게 효율적이에요, 사실은. 거기는 그 3교대로 그 이렇게 3교대를 해 가지고요. 네. 그 이제 24시간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못 해요, 그거를. 그래서 아이폰이 되게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제 경쟁력 있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미국에서 그 공장을 짓는다? 트럼프는 그걸 원해요, 실제로. 그래서 저번에 그 팀쿡한테 그랬거든요. 왜 아이폰 공장 미국에 안 만드냐.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어요. 스티브 잡스한테 미국에 만들면 안 돼? 근데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고. 만들 수 있게 해주든지. 그때도 어려운 거였는데 계속. 근데 미국이 어쨌든 이제 조선업은 또 다른 문제니까 네. 이제 미국은 이제 처음부터 조선업을 여기서 좀 만들어 보겠다. 요게 한 가지 있고 보잉 항공기가 많이 등장해요. 우리는 이제 구매 안 하는 걸로 돼 있지만 네. 일본도 이번에 협상하면서 보잉 항공기 또 저번에 그 어디죠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이런 데도 보잉 항공기를 이제 구매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보잉 항공기는 여객기는 미국하고 유럽만 만들잖아요, 거의. 우리가 사실 못 만드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국 제조업에서 되게 중요한데 관세 협상을 하면서요 이거를 강매시켜 버려요. 사가라고. 근데 이걸 만드는 순간 수주를 받잖아요.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요.
여기 고용 효과가 엄청 우리나라 자동차랑 똑같은 거죠, 약간.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전략 중에 하나가 제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것들을 카드로 내미는 거예요. 너네가 이거 해줘.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관세 깎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좀 그 노림수가 일부 있는 좀 그런 이제 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협상 잘했다라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반도체 문제나 이런 것들, 뭐 품목별 네. 관세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반도체랑 의약품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품목별로 자동차도 똑같아요. 원래 25잖아요, 자동차. 자동차는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25 매겼다가 10으로 낮춰줬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25를 그대로 맞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에 현대차가 거의 한 2조 원 가까운 비용 부담을 한 거예요. 엄청난 비용 부담이 있었죠. 그렇네요. 예. 근데 이걸 15로 낮춰줬잖아요. 어쨌든 예. 그러면 반도체랑 의약품도 각각 품목 관세라 몇 프로로 결정될지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관세라 부과 안 할 수도 있고 네. 하더라도 이제 15 정도 아니면 더 낮출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는 뭐 언젠간 부과할 수 있는데 세율은 높지 않을 것 같고 부과를 해도 늦게 부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둘 다 미국이 못해요. 그러니까 제약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약을 만드는 시설이 미국이 부족해요. 아 이것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해요. 우리나라 그 삼성바이오가 약 만들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 설계도는 미국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만드는 공장들은 대부분 저 아시아에 많아요. 근데 여기다 관세를 때리면 미국의 감기약 값이 올라가요. 그럼 이거는 트럼프한테는 되게 불리한 네. 문제죠. 그리고 반도체도 못 만듭니다. 엔비디아가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설계만 해요. 누가 만들어줘? TSMC 대만. 예. 여기다 넘기죠. 그럼 거기서 들어올 때 관세 때리면 AI 지금 해야 되는데 25%가 올라가겠죠. 혹시라도 25%를 때려버리면.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약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왜 관세를 때리려고 하냐면 미국에 공장 짓게 만들려고. 제약 공장 만들어라. 반도체 공장.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것도. 시간이. 그렇네요. 예, 그래서 매기긴 하겠지만 네.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뭐 강하게 또 빠르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16명 대상 조사를 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전체 63.9%였다라는 소식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가장 큰 성과로는 상호 관세율 15% 인하와 경쟁국과 동일한 조건 확보한 거, 또 쌀, 소고기 같은 국내 민간 품목 시장 개방 제외한 거 이걸 꼽는 비율이 높았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예. 이달 안에 8월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도가 네, 나오고 네.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좀 더 이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추가적인 부분들이 확정될 것이다 하는데 뭐 트럼프가 뭐 좀 더 압박하거나 우리에게 좀 더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까요? 근데 그게 좀 이제 논쟁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게 사과더라고요. 사과랑 블루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과일. 근데 이제 같은 우리나라 거. 검역 기준이 있어서 네. 지금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사 보니까 8단계까지 있는데 예. 사과가 2단계까지는 통과됐는데 네. 나머지를 다 통과해야 이게 들어와요. 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예요. 검역 기준 완화해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쌀과 소고기는 이제 방어를 한 것 같은데 이제 나머지 좀 작물들 있잖아요. 미국 요구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네. 이거를 아마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 협상을 잘 끌어낼지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가 구글 지도 반출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한 게 아직은 이제 이 분단 국가다 휴전, 보니까 예. 그 휴전 상태다 보니까 이거를 반출하는 게 약간 이제 안보 문제에 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왔을 때 구글 지도 못 쓰잖아요. 네. 실제로. 근데 이제 미국은 그걸 원해요. 구글 좀 데이터 이거 좀 공개 좀 해라. 네. 근데 이것도 이번에 논의는 안 된 것 같고 아마 이번에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을 때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협상을 끌어낼지 그 좀 약간 예민한 부분들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저도에 휴가 가 있는 휴가 상황인데 네. 제대로 휴가를 못 즐길 것 아마 같아요. 이제 지금. 그걸 좀 해야 되니까 이제 숙제가 좀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상회담이든 간에 지금 이번에 관세 협상 보면 100% 완벽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래도 이제 증권가에서도 좀 선방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좀 상대평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관세를 0으로 할 수는 없어요.
트럼프 시대 네. 영국은 미국과 별로 교육을 많이 하는 국가 아닌데 영국이 제일 낮습니다. 10%. 근데 영국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국가가 일본과 유럽인데 네. 그 적어도 거기랑은 이제 똑같이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 입장. 근데 제일 좀 충격적인 나라가 예. 스위스예요. 스위스. 스위스는 아니 그러니까 미국하고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중립국인데 네. 관세 39%를 때려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유가 좀 트럼프 명확하지 않아요. 대통령 뭐 화내서 뭐 그렇게 때려. 캐나다가 35. 그래서 아니 우리 편 들으라고 막 협박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을 좀 안 들었다는 좀 부분도 예. 있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어쨌든 이제 스위스는 거기 그 명품 시계 같은 거 많이 미국에 수출하잖아요. 그 회사 이제 그게 이제 거기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 기업들은 이제 명품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왜 저기랑 친한 예. 국가 아닌가? 약간 이런 좀 얘기들은 있긴 있습니다. 스위스 마스가 모자 좀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 모자를 다 쓰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휴가 기간이라도 열심히 준비 전략을 짜면서 이번에 우리가 관세 협상을 통해서 그래도 불리하지 않게 해낸 것처럼 아마 잘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도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는 이것도 한번 짚어보면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 아들이 서학겜이었다. 뭐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이거 좀 눈길을 끄네요. 근데 요즘엔요. 윤리 시스템에 공시된 제2의 바 따르니까 최상목이 근데 아드님이 아들. 몇 살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이고. 그래서 이게 누리꾼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미리 이 국장 빼라고 말해준 거 아니냐. 뭐 결론은 미국 주식 플러스 부동산이냐 이런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얘기, 뭐 진성준 의원이 뭐 부동산을 또 최근에 뭐 작년에 뭐 구매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이상하다 이런 지적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기재부와 뭐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청원도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국회 청원도 맞아요. 11만 명이 넘었죠. 네, 12만 그래서, 가까이. 예, 아까 전에 이제 네. 그 대주주 그 요건에 그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 대해서도 주말에 이제 민주당에서 반응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진성준 의원이 이제 금투세에도 사실 이전부터 주장을 했던 장본인이기도 네. 하고 하니까 뭔가 주식 투자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 여기에 이제 그런 세수를 주식으로만 메꾸려고 하는데 지금 꽂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육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육아 정책을 세우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11만 있습니다. 7천. 오, 그 저게 정도로. 놀라운 게 며칠 네. 되지도 않았어요. 네. 맞아요. 놀라운 며칠 게. 됐죠? 한 그 2, 제가 3일밖에 안 된 것 보고 같은데. 7월 31일부터 며칠 안 됐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사실 주식 투자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면 아니 뭐 본인들이 당장 몇 억 가지고 주식을 할 것도 아닌데 왜 맞아. 저거를 그런 반응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뭐 그 양도소득세를 본인들이 내는 것도 아닌데 난리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얼마나 이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매년 하셨던 분들은 네. 연말마다 그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아. 내가 가진 주식이 왜 빠져야 되는지 아니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건 이해를 하죠. 회사가 안 좋아서 빠지는 거는 뭐 당연한 네네. 건데 멀쩡해서 그냥 2달 동안 빠집니다. 연말만 되면 이 스트레스를 그냥 견뎌야 돼요. 그렇네요. 그리고 안 삽니다. 안 사요. 그러니까요. 다 알고 어차피 있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어차피 떨어지는데 내년 네. 초에 사자. 그리고 배신감도 있는 거죠. 배신감.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서기 전부터 코스피 5천 시대를 네, 항상 맞아요. 계속해서 얘기해 왔는데 네. 이게 무슨 코스피 5천을 향하는 길이냐. 오히려 네. 지금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그 배당 관련된 그 세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세제 개편도. 세제 개편은 배당도 좀 아쉬웠던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되게 좋은 정책이잖아요. 이게 종합과세 들어가니까 너무 이제 세율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그 대주주가 그러면 배당을 할 수 있게 분리과세를 해주면 네. 그럼 대주주들이 이제 세율이 낮아지니까 할 텐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 조건도 까다로워요. 배당 성향이 이제 40%.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그러니까 배당 성향 40%면 100억 벌면 40억을 배당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이 한 26% 되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몇 개 없어요. 전체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배당 분리과세에 대상되는 기업 수도 10%밖에 안 되지만 세율도 원래 27%로 좀 낮춰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처음 얘기가 원안이 있었죠. 예. 이게 이제 38.5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거 10% 배당 뭐 특별 공제 같은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제외하면요. 사실은 49.5나 38.5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10% 정도밖에 차이 안 네, 나요. 그럼 이거 하려고 내가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억지로 성향을 올려가지고 배당을 해야 될 유인이 별로 없는 거죠. 뭐 다른 방법도 충분히 많을 텐데. 네. 그렇네. 이거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할 거면 좀 이게 어차피 지수 5천 가기로 했으니까 5천 간 다음에 좀 고민하면 좋을 문제를 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3천 올려놨는데 이재명 네.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때 인터뷰할 때 음. 취임 한 달 되고 나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 그랬더니 대뜸 하신 얘기가 주가 오른 게 제일 기억 남는다. 그렇게 인터뷰 하셨잖아요, 직접. 가장 이제 네, 기억이 남는. 네. 예. 근데 이거 이제 3천 올려놨는데 갑자기 2천 가는 쪽으로 역행해 버리니까 아. 이게 주주들은 이제 이게 도대체 뭐지? 왜 말과 행동이 네. 다른 거지? 이게 자꾸 이제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배당 관련된 뭐 세제 혜택 뭐 이런 거를 그럼 어차피 그것도 부자들만 좋은 거 아니야?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코스피 5천 가는 것도 사실 제일 이득인 거는 뭐 뭐 그럴 수 너무 많은 있겠네요. 사람들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득을 봐야 이게 다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대주주가 자기가 다 같이 세금 잘 사는 맞아요.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당은 대주주가 결정을 하거든요. 세율 같은 거. 이제 네. 보통 배당을 얼마 줄까 결정하는데 내가 배당을 굳이 주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네. 나는 배당 해봐야 절반이 날라가요. 아. 종합소득세 포함이 되니까 그렇죠. 49.5를 떼야 돼요. 그럼 굳이 내가 뭐하러 하지? 절반을 떼주면서 근데 거기서 가야지. 20% 깎아준대요. 깎아준다. 그러면 할만하죠. 배당 한번 해볼까? 나도 받고. 네, 그러면 이게 소액주주도 같은 비율로 받아요. 그렇죠. 주식이 있으면. 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밸류업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대주주가 그걸 안 해주면 이걸 동력이 떨어지면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네. 단지 이걸 너무 부자 감세로만 몰아가면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럼 거죠. 주식 시장은 진짜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는 예, 거죠. 그건 그러니까 뭐, 그런 뭐 대기업에서 불법적인 일로 돈을 네. 그렇게 긁어 모으는 건 네. 당연히 못하게 해야겠지만 이거는 조금 우리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네. 오늘따라 이제 박지희 아나운서가 활발하게 이렇게 대화에 참여한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아주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물론 주식 시장에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이게 주시장이 좋아지면은 또 전체적인 경기가 또 좋아지는 그러니까 선순환이 이게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나라의 자산 구조는 너무 기형적이에요. 왜냐하면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잖아요. 네. 예. 이건 생산성이 없어요. 이거는 부동산 이재명 값은. 대통령도 똑같이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주식시장으로 바꿔주면 주식시장이 좋아서 주가 오르면 기업들 자금 조달되고요. 이걸 통해서 투자 늘고 고용 늘고 그래서 소비 늘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조사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경제학자가 네. 주가 1달러 오르면 소비가 0.03에서 0.07달러 증가한대요. 실제로. 요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뭐 부자된 느낌도 좀 들고 예, 팔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부의 네. 효과라고 좀 올라가면 내가 소비를 좀 늘리는 그렇죠. 것처럼. 현금화하지 않았어도 뭔가 부자가 네. 된 느낌이 들어서. 네. 근데 주가도 이제 그런 효과가 네. 있는 거죠. 미국은 사실 부동산보다 주식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그 이제 우리도 이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세금 역행 때문에 주가 지수가 빠져버리면 예. 이번에 소비 쿠폰 발행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효과가 또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세금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이 있을 것 같고 아무쪼록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민심에 잘 귀를 기울이고 결정을 내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지희 아나운서 오늘 경제 네.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처음 알았는데 예, 주식 좋아합니다. 예, 네. 뭔가 이해관계가 좀 있는.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개미거든요. 모습. 우리 박개미, 네. 지개미와 또 함께 저는 해봤고 5천 너무 상상만 해도 네. 행복했는데 어쨌든 코스피 5천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픕니다. 네, 5천 가는 길에 다 같이 함께하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아, 예.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지희 아나운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